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모험의 신박 오늘 3월 10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은 하루는 천당, 하루는 지옥,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지금 시장의 조정의 성격이 뭔지 그 부분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요 왔다 갔다 하는 자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요. 자, 어제는 웜의 소통 댓글 하나만 읽고 바로 신문기사 보면서 이번 시장의 성격이 뭔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어떤 형태로 진행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많은 분들이 보셨습니다. 그죠? 제가 어제 못 보신 분들은 오늘도 보시고 아마 2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뒤에 막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뭐라고 설명드렸나 제가 설명드린 걸 다시 한번 들어봤어요. 뒷부분 내용이 되게 좋았죠. 이런 조정이 왔을 때 어떨 때 V자로 올라가고 어떨 때는 W자로 올라가는지 아니면 어떨 때는 우리가 공을 탕 떨어뜨렸을 때 탕 그죠? 이런 모습 나오고 또 올라가는 형태. 어제가 2011년 8월 성격 그 악재의 성격은 달랐지만 뭔가 예상치 못하던 일이 빵 터지면서 또 시장이 한 2년 정도 랠리가 있고 났을 때 어떤 조정이 나왔을 때의 패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번 시장은 제가 예상한 대로 가는지 아니면 약간 또 변형된 형태로 많은 사람들이 알면 알수록 이러니까 나는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대응해야지 하면서 그게 또 변형되기도 합니다. 모두가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그만큼 떨어지기 전에 매수가 들어올 거니까 낙폭이 오히려 약간 더 제한적일 수가 있고요. 낙폭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반등 들어갈 때도 또 반등의 폭도 약합니다. 그러면서 약간 좀 변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댓글 몇 개 읽어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삼전 하이닉스 고점에 사면 외국인 기관들이 개인들에게 다 떠넘기며 퍼부어댑니다. 무슨 주식이든지 바닥 근처 주식을 사야 합니다. 주식한 지 1년 됐는데 수익 많이 났습니다. 전쟁 아니어도 조정 나왔을 거예요. 조정해야 더 크게 갈 수 있어요. 라고 해주셨었고 혼자였으면 정말 버거운 하루였을 것 같아요. 전무님 제5원소의 그 장면은 저도 인상적이었는데요. 그 여배우는 밀라 요보비치, 레옹의 마틸다는 나탈리 포트만입니다. 다른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이었군요. 제5원소에 나오는 저는 주인공이 레옹의 마틸다 역을 했던 나탈리 포트만이 좀 더 자라서 좀 커서 그 역할을 했는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봄의 상징 저희 집 수선화가 벌써 곧 필 것 같아요. 꽃봉오리가 터질 때 정말 예쁘잖아요. 네. 이렇게 일찍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오늘은 신차가 없는 날인데 여기서 업데이트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투자의 여정을 함께해서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차 분석이 화수목 있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투자 일기에서 또 차트를 봐드리기는 한데 근데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MP 변경 내역부터 올라오는 자료가 많다 보니까 너무 버겁다. 그러셔서 월요일은 신차 분석을 안 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턴을 하시는 분이든 안 하시는 우리 채밀턴 분들이든 다 함께 우리 채슬리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우리 채밀턴 분들한테는
신차 분석하듯이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점심 때 했었죠. 그래서 좀 빨리 올려드렸는데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되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오늘도 힘든 날이지만 최슬리와 함께하니 두렵지 않네요. 선 댓글 좋아요.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일찍 올려주신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한국장에 없어서는 안 될 뿐인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이콥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군요. 야곱 그죠? 난세에 영웅 난다고 하죠. 어려운 장을 만나니 전문의 한 말씀이 험난한 바다에 등대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방송 찍을 때마다 되게 부담이 큽니다. 나름대로 제가 하는 방식대로 이 정도의 어떤 이벤트가 됐을 때는 과거에 어떨 때랑 비슷하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장이 전개되겠지. 항상 과거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댓글에 저 사람은 맨날 뭐 일이 터지면 과거 사례 들고 나와서 막 예측을 하는데 그거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니까 과거 가장 비슷한 사례를 들고 오고 그게 코로나 때처럼 제대로 맞으면 그죠? 코로나 때는 이 정도 공포스러웠던 거는 언제였나 생각했더니 9.11 테러 때. 그러면서 뭐 9.11 테러 이후에 시장 모습하고 거의 뭐 똑같이 갔잖아요, 그죠? 그게 뭐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는데 그냥 그 이벤트만 가지고 막 분석을 하는 것보다는 그와 비슷한 사례를 보면서 과거에는 어땠는지, 그게 결국은 행동 경제학적인 그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했잖아요. 그 행동 경제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확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번에 니 그렇게 예상했는데 틀렸잖아. 100%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확률을,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확률적인 배팅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틀리면 뭐 10번 중에 7번 맞고 3번 틀리고, 근데 3번 틀릴 때 좀 덜 터지고, 맞으면 또 대박이잖아요. 맞으면. 그런 관점에서 계속 과거 사례를 찾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그 2011년 8월하고 또 비슷한 형태로 전개되는 것 같고요. 오늘 아침 모닝브리프에서 이현택 연구원 자료에서 99년 사례, 그죠? 그리고 99년도 사례가 있었고, 여러 가지 사례를 아침에 보여줬었죠. 86년 사례, 그죠? 86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현택 연구원을 저도 좋아하는 이유가 딱 제가 하는 방식이잖아요. 제가 하는 방식으로. 오늘도 현대차 담았습니다. 현대차가 잘 되길 바라며, 꼭 아틀라스 성공하길 바라며 그렇게 하셨고요. 전 레버리지 같은 어려운 경지는 생각도 못하지만 현금을 들고 있기가 어려워 꼭꼭 짜서 한 주라도 더 담는 버릇을 못 버리고 있습니다. 잘 팔았는데 조금씩 담다 보니 돈을 다 써버렸어요. 얼른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봅니다. 그래도 주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결국 주식으로 돈 벌거든요. 좀 떨어지고 이렇게 조정이 있을 때 주식 잘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돈 법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더 기다렸다가 살 걸 너무 그렇게 자책하지 마시고, 저희 업계 장모 회장님을 비롯해서 주식으로 큰 돈 번 사람들은 이번 장에도 보면 다 주식 꽉꽉 채우고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위에서 좀 팔았다가 이번에 밑에서 살 걸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주식을 안 담고 있다가 이제 이번에 뒤늦게 포모로 담으신 분들은 그러면 또 떨어지니까 막 엄청 스트레스 받아 하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등, 2등, 3등, 4등 주식으로 돈 버는 1등, 2등 주식으로 돈 못 버는 3등, 4등 주식으로 돈 못 버는 사람들 항상 마음이 성격에 따라서 좀 소심하신 분들은 못 삽니다. 이 변동성 장애 나 주식 안 해. 그러다가 꼭 끝물에 이제 사시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못 견디는 게 남들 다 버는데 나만 못 벌고 있다. 그 얘기를 안 들으면 되는데 주변에서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죠? 내가 뭐 코인으로 벌었느니 아니면 내가 주식으로 벌었느니 그리고 뉴스에서도 계속 사상 최고가 신고가 달성 뭐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서 건물 타게 되고 제일 이제 안 좋은 케이스가 4등이 누구죠? 네, 고점에 쫓아 사고 저점에 팔고 고점에 쫓아 사고 저점에 팔고 주식으로 돈 못 버는 3등은 계속 빠질 거야 하면서 계속 안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주식으로 돈 버는 1, 2등 중에서 2등은 잘 사는 사람이에요. 계속 사기만 사고 난 너무 못 팔아먹었어요. 근데 삼성전자를 24년에 못 팔아먹었어요. 21년에 못 팔아먹었어요. 결국은 가만히 들고 있었던 분들이 결국은 많이 벌었잖아요. 근데 1등은 위에서 팔고 이번에 바닥에서 다시 사고 뭐 그런 사람이겠지만 그런 분은 0.5% 되려나? 네. 1%면 100명 중에 1명인데 제 주변에 그렇게 기가 막히게 위에서 팔고 밑에서 사고 위에서 팔고 하는 사람은 제 주변에 없거든요. 없어서 네, 그런 사람 찾기 힘든데 그 장모 회장님은 워낙 이제 옛날 워런 버핏도 제가 딱 보면 모멘텀 플레이어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워낙 자금이 커서 막 그렇게 못하시지. 워런 버핏 제가 보면 모멘텀 플레이어. 우리나라의 장모 회장님도 모멘텀 플레이어. 이제 끝났다 싶으면 떨어지는 어깨에 잘 팝니다. 싹 팔아버리고 또 새로 시작되는 곳으로 싹 갈아타고 그리고 잘 끌고 가세요. 잘 끌고 가다가 이제 끝났네 하면 떨어지는 이 어깨에 또 파십니다. 또 팍 팔고 또 갈아타고. 근데 그거는 상위 0.5% 정도니까 너무 자책 안 하셔도 됩니다. 성급한 자의 부가 제게 옮겨올 시기가 딱 지금인가 봐요.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모닝브리프와 웜의 심박을 듣습니다. 하셨고요. 걱정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서 안심되어 끝났습니다. 일찍 그리고 차트까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차트가 좋은 게 제가 막 이래 설명드리는 것보다 어제처럼 그죠? 딱 차트 띄워놓고 하니까 바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그걸 뭐라고 그러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눈으로 보는 게 낫다는 거죠. 한 발 빠른 웜의 신박 감사합니다. 하셨고 선모닝 브리프 후 웜의 신박 들으며 이너 피스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쿵푸 팬더에서 그죠? 이너 피스 하면서 딱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가 내 마음이 이 평화롭지 못하면 주식 이런 거 사실 안 하는 게 낫죠. 그냥 마음 편하게 사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에 살아가면서 재테크를 안 하면 마음이 편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본주의에 사니까. 오히려 봉건 사회에 살면 그냥 소장농은 계속 소장농이고 기사는 기사, 사무라이는 계속 사무라이로 살아가고 영주는 계속 영주로 살아가고 소장농이 나도 내 땅에서 직접 농사 짓고 내가 자급자족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내 땅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우리가 살기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가 열심히 삼성전자 가서 일하든 아니면
나도 엔비디아 같은 데 가서 일하고 싶어. 아마존 같은 데 가서 일하고 싶어. 예, 거기 들어가서 다 소장용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뭐 돈을 벌면 땅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자본주의에서는 옛날 봉건주의, 봉건사회로 따지면 우리가 땅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땅을 왜 안 삽니까? 그죠? 예, 그게 주식 투자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우리가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들 마음이 다 좀 안정적인 그냥 대기업에 들어가서 취직했으면 좋겠다. 다 그런 마음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부강한 영주 밑에 가서 우리 아이들이 소장농 하면서 평생 안정적으로 소장농 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영주의 땅을 너가 열심히 일해서 그 영주의 땅, 그거 네가 계속 사모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우리가 대기업에 가서 취직을 하면 안정적으로 이 노동소득이 다른 데보다는 좀 높으니까 그걸 갖다가 열심히 저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영주의 땅을 사는 개념. 요게 제가 3프로TV에서 위즈던 칼리지 주식의 이해에서 가서 처음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주식 투자의 개념은 이런 개념이다. 그때 22년 10월이었었거든요. 22년 10월이면 주가가 박살났을 때지 않습니까? 그죠? S&P 500이 3,500 가고. 그때도 웃으면서 들어가서 이 투자의 개념을,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지금 그 영주의 땅이 헐값에 거래되고 있으니까 그때 넷플릭스, 메타, 엔비디아 전부 마이너스 70%에 거래될 때거든요. 그럴 때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또 3,000% 많이 빠졌는데 그래서 너무 트레이딩을 못한 거에 대한 그런 아쉬움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조정이 왔을 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거 이런 조정이 제발 좀 와라. 나 그 땅 좀 사게. 그런 주식이 있는가. 그게 없으면 실제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투기적인 트레이딩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트레이딩도 재밌어요. 모든 투기적인 거 도박이 재밌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벌 때 짜릿하고 터지면 막 마음 아프고. 근데 우리가 지금 재미로 주식하는 거 아니니까요. 그죠? 돈도 벌고 근데 그렇게 내가 그런 땅을 계속 모아간다 이런 마음으로 투자를 하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은 다 소장농하고 있는데 나는 계속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 땅을 가져간다. 내 땅을 만들어간다. 그 땅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내가 소장농 안 해도 돼요. 내가 소장농 안 해도 나중에는 그 땅만 사놨는데 와가지고 막 열심히 일해주는 거잖아요. 엔비디아라는 땅, 팔란티어라는 땅, 삼성전자라는 땅에 막 모여가지고 여기서 일하면 농사가 잘 된대 하면서 막 와서 농사해 주는 거잖아요. 그 개념을 하면 이렇게 조정장에 장 빠지면 내가 혹시 공짜 났던 돈 없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하나도 무서울 게 없어요. 우량주가 빠지는데 왜 그게 무섭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이 여기서 손절해야 되나요? 여기서 팔아야 되나요? 그 내가 어렵게 그 영주의 땅을 조금 샀는데 그걸 헐값에 팔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차 분석 월요일 특별판인 듯 합니다. 고민이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아낌없이 노하우를 공유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주변에 조건 없이 도움을 주자라고 다짐해 봅니다. 꼭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 도움을 줄 때는 조건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겁니다. 그냥. 책 출판 축하드립니다. 보자마자 바로 예약 구매했습니다. 지금 예약 구매가 벌써 되나요? 하긴 지금 그 보라토크라고 있거든요. 교보문고에서 하는 보라토크 그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 3월 28일인가 뭐 그때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벌써 그 보라토크의 신청자를 벌써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저희 고정 댓글에다가 그 달아놨거든요. 그 보라토크 그게 빨리 마감될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아직 자리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보라토크 박세익 보라토크 이렇게 치시면 나옵니다. 아니면 여기 고정 댓글에 달아놨으니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3월 28일입니다. 3월 28일이고요. 요거 잠깐만 그냥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어떤 분이 블로그에 올려놓으신 것 같은데 교보문고 보라입니다. 주식 투자에 관한 기본기도 갖추지 못한 투자자들이 자의반, 시장 분위기 반으로 용감하게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모습은 운동화 신고 K2 정상에 도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박세익 보라토크 신청 링크가 있거든요. 여기 주식으로 부자 됩시다. Path to Wealth 해가지고 3월 28일 토요일 언제죠? 오후 2시입니다. 고정 댓글 달아놨으니까 고정 댓글 들어가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깜빡할 뻔했네요. 이거 말씀드린다는 걸. 금요일날 인포맥스 라이브 멋진 폭발. 그것도 보셨군요. 인포맥스 라이브 그나마 1시간 동안 얘기를 할 수 있어가지고 금요일 오전에 환경TV에서 15분이라서 좀 짧게 말씀 못 드렸던 거 하나하나 어떤 변수들 보면서 우리가 이번 장을 대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방송에서는 유가가 뭐 85불 이렇게 넘어가는 거 쉽지 않을 거다 했는데 뭐 어제 뭐 119불까지 가서 보기 좋게 틀리긴 했는데 바로 85불 밑으로 지금 떨어졌는데 트럼프가 원치 않는다는 거죠. 지금은 전 세계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읽으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죠. 이분은 주식계의 대천사 같은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차트 설명도 종반에 도움이 됐습니다 하시고 살아있는 주식 인강 같습니다. 앞으로의 주식 생활에 미랄 가치 저의 마음속에 뿌려지고 있네요 하셨고요. 그리고 저는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할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빠르게 올랐다 그죠? 최성열님이신데 주식 딱 보면 주식을 좀 아시는 분이구나. 제가 왜 좀 빠르게 회복할 거다 이번에는 그런 말씀을 안 드리냐면 좀 이제 고점에서 이격 조정이 필요하다 했잖아요. 그리고 빠르게 회복할 거다 했는데 빨리 회복 안 하면 마음이 또 급해지잖아요. 그래서 좀 더 마음을 느긋하게 먹으시라고 뭐 4월 말, 5월 뭐 이런 식으로 또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올라오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주식을 해본 적이 없는데 모닝브리프와 웜의 신박을 계속 메모하며 보고 있었는데 오늘은 사보고 싶네요. 마음은 살아나는데 손가락은 머뭇머뭇. 뭐죠? 성공의 99%는 액션이다.
execution. 손가락 우리 여기 보면 키보드판에 엔터 아니면 EXE라고 돼 있잖아요. execution. 네, 실행하라. 네, 실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나이키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Just do it. 네, 그냥 해. 근데 그냥 할 때 모두가 막 주식 막 자랑하고 그럴 때 할까 말까 하는 게 아니라 어제처럼 두려웠을 때, 그죠? 그동안에 이제 웜의 신박하고 모닝브리프 많이 보셨다고 하니까 공포의 크기만큼 수익이 발생한다. 예, 그러니까 이거 무서운데, 네, 그럴 때는 just do it, enter, execution 하시면 됩니다. 자, 아침 채슬리 모닝브리프에서 오늘 내일은 좀 쉬어야겠다고 하셔서 저도 오늘은 주식창 닫고 있고 통장 현금을 찾아야 될 시점을 찾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클수록 수익이 좋다고 하셔서 하셨고요. 오늘도 반도체 좀 담았습니다. 하나도 불안하지 않네요. 우리 몽몽이 님도 이제는 고수의 반열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눈에 보입니다. 네. 그냥 댓글만 봐도 그동안에 계속 달아주시는 댓글만 봐도 고수의 반열로 이제 넘어가시구나. 금융무사 10만 명 안에 들어가시는구나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은 예전에 알고 있었는데 이제야 봅니다. 덕분에 안전벨트 잘 매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라면 24년 8월처럼 전량 매도하고 V자 반등 때 바라보기만 했을 텐데 말이죠. 그때 24년 8월 달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럴 때 그죠? 네, 그때도 저희 그 큰 고객분 제가 계속 말렸거든요. 산에 가시면서 전화 주셨는데 여기서 절대 파시면 안 됩니다 하는데 네, 파셨더라고요. 와, 오늘 오전 10시 반경 정말 많이 빠졌어요. 와, 이런 것까지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 신기합니다. 하셨는데 어쩌다 맞은 겁니다. 어쩌다. 저는 매일 5% 분할 매수하고 있습니다. 바닥은 아무도 모르니까요.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들 잘 버티세요. 언제 갑자기 협상 완료할지 몰라요. 하루 종일 불안해서 주식창 안 보고 있었는데 신경안정제 웜의 신박 반갑네요. 저는 2월 20일 KB 성과보수형 랩 가입했는데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아침에 슬쩍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포카판에서 딱 보고 저 사람 패가 왜 저렇게 잘 들어가지? 네, 운 좋은 사람 피하고 네, 그 포카판에서 저 사람이 오늘 돈 잃는 호구구나. 근데 호구가 안 보이면 네가 바로 호구다. 뭐 이런 말처럼 그 운 좋은 사람이 피해야 되는데 다행히 저희가 이 목표 전환형 하셨던 분들 2월 말자로 해가지고 싹 다 목표 전환 다 하고 지난주에 신규로 다시 자금을 받았는데 자금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랩에. 그래서 사실 사상 최대 자금이 모였는데 그걸 어제부터 운용을 시작하는데 어제 그렇게 시장이 빠져줘 가지고 오늘 벌써 문자가 막 저한테 어떻게 하루 만에 목표 전환 청산됐다고. 그게 우리가 보면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움칠기상, 네. 웅구일기 어떤 사람은 아니야 운이 7이 아니가 9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7 복삼. 네, 그래서 결국은 다 10개가 전부 다 네, 그런 운이 작용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좋은 운이 그 좋은 운을 우리가 잘 살리려면 실제로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그죠? 좋은 마음가짐과 좋은 습관, 좋은 투자 원칙, 이걸 가지고 있어야 그런 기회가 지나갈 때
기회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픈 AI가 엔스로픽만한 능력이 전혀 없어서 문제가 크답니다. 처음에 엔스로픽이랑 국방부가 마찰이 있었을 때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페어하지 않게 행동해서 엔스로픽이 바로 열받아서 협조하지 않았다고. 팔란티어와 엔스로픽을 같이 써야 하는데 이게 문제랍니다. 오픈 AI가 많이 뒤처진답니다. 그렇군요. 요즘 솔직히 그 챗GPT 이거 이제 유료 버전 이거 끊어버려야 되나? 사실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냥 무료 제미나이가 오히려 더 나을 때가 있고요. 엔스로픽을 아직 안 써봤는데 하도 이제 평이 좋으니까. 이번에 지금 AI에 대한 어떤 그런 양심? 그죠. AI가 절대 사람 살상 무기를 하는 걸 AI가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원칙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엔스로픽이 우리 그 매출 그거 없어도 돼. 하지만 그 매출 국방부 매출이 아쉬워도 우리는 그 원칙은 지킬 거야. 그런 정도의 또 어떤 도덕적 양심.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인류가 발전해 왔기 때문에 그렇네요. 방송 찍고 나면 오픈 AI 해지하고 엔스로픽으로 갈아타야 되겠습니다. 전무님도 마음이 무거우시죠. 주변 눈치 안 보고 투자자들 위해 솔직하고 강단 있게 주관을 말씀해 주셔서 더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이런 시기 몇 번 거치고 나면 전무님 진가 더 알게 되더라고요. 저같이 항상 응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 있다는 거 아시고 투자자들 위해서 좋은 말씀 해주셨으면 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 3%든 뭐 연합이든 그런데 보면 또 뭐 악플 쓰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항상 그 슈카라든지 다른 채널에서 그 악플에 대해서 막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이런 어떤 그런 그 악플에 대한 대응하는 거 보면 솔직히 저거 그냥 무시해 버리지 왜 저기 악플 저런 걸 신경 쓰면서 마음 아파하고 그러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슈카도 보면 거의 뭐 7만 명 실시간으로 듣고 나중에 그 영상 다시 올라오면 뭐 한 60만 70만 보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컨텐츠가 좋아서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세상에는 항상 빌런이 있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에는 늘 이 에너지를 세상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하고 반드시 반대 에너지 뱀파이어들이 있거든요. 그 뱀파이어들하고 빌런은 또 빌런대로 또 그 존재의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뭐 감기 독감 바이러스나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 빌런이 또 빌런을 또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무리 좋은 컨텐츠도 싫어요와 악플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사실 보면 기분은 좋지는 않죠. 기분은 좋지는 않습니다. 비아냥거리고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또 박전 뭐 멘탈이 약한 것 같은데 뭐 이래서 그 사람이 되게 멘탈 약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은 맨날 저렇게 다른 사람한테 자기 부모님이나 한테 늘 저런 얘기를 듣고 살았구나. 사람이 어떤 욕을 할 때 보면요. 자기가 제일 많이 들었던 욕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제일 찔리고 자기를 가장 화나게 만들고 그 욕을 상대한테 하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은 참 저렇게 저런 말을 많이 듣고 살았구나. 그래서 제가 댓글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의 인격과 인생이 보인다고. 그래서 우리 채밀턴 분들은 뭐 얼굴을 못 뵌 분들이 되게 많지만
참 인격적으로나 참 존경할 만한 분들이 참 많이 와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푸콜 레이쇼 512평으로 1.3 넘었습니다. 라고 어제 복리마버사님이 또 올려주셨어요. 네, 푸콜 레이쇼. 그래서 딱 찾아봤더니까 푸콜 레이쇼 떴더라고요. 네, 근데 바실리 신호는 아직 안 떴더라고요. 이놈의 바실리 신호는 도대체 언제 매수하라고 하는지. 네, 그러면 신문 기사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외국인 3조 매도에 삼성전자, 닉스, 급락, 코스피 변동성 금융 위기 때 수준이다라고 돼 있어서 이 변동성이라는 거, 요 부분에 대한 기사가 좋은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자, 중동 분쟁 격화에 외국인이 9일 코스피에서 3조 넘게 주식을 내다 팔면서 분쟁 수혜주로 꼽히던 방산주와 정유주까지 흔들리는 블랙먼데이가 또 찾아왔는데 유가 충격에 AI 투자 감축이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아시아 증시는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석유 에너지의 의존도가 높고 수출 제조업 위주의 산업 구조를 지닌 아시아 주요국이 이란전이라는 이 대변수에 공통적으로 취약성을 드러낸 것이고요. 자, 지난 6일 전해진 오픈 AI와 오라클의 텍사스주 에블린 데이터 센터 확장 계획 철회 소식은 아시아 반도체주의 투자 심리를 짓눌렀고요. 그러면서 전자닉스가 7.8%, 9.5%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뭐 다 돌려놨죠. 전자 8.3, 하이닉스 12.8 네, 이렇게 올랐는데 외국인 순매도 물량 대부분이 삼성전자의 1조 4천억, 하이닉스의 1조 2천억, 두 개 합쳐서 2조 6천억이네요. 여기에 집중되면서 전자는 장중 한때 16만 전자까지 밀렸습니다. 일본 증시에서도 반도체주들의 줄 하락으로 니케이 225가 2월 초 수준까지 하락했고 도쿄 일렉트론 주가가 6.87, 어드밴스트는 11% 하락하는 등 투자 축소 우려에 반도체 장비주들이 약세를 보였고요. 대만 증시 역시 핵심 반도체 기업 TSMC 주가가 4.23% 빠지면서 이 대만 자취엔 지수가 약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코스피의 실적 개선 기대가 여전한 가운데 중동 지정학적 위기가 증폭되면서 국내 증시 변동성은 극도로 확대가 됐고요. 자, 이날 원화값 급락까지 겹치면서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 시장에서만 3조 한 2천억 순매도했고 이날 선물을 1조 3천억 원어치 매도한 점을 고려하면 현물 선물을 다 합쳐서 4조 5천억 규모 매물을 쏟아낸 건데 외국인은 코스닥 시장에서도 5,4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 매물이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에 집중되면서 지수 하락폭을 키웠고요.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가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 V 코스피입니다. 그 미국의 빅스 같은 똑같은 거죠. 자, 1월 2일 날 30.6이었다가 쭉 올라오면서 이번에 3월 4일 날 80.37까지 올라갔어요. 야, 빅스가 80이 넘어가는 거는 S&P 500 걸 기초로 하는 빅스는 80 넘었던 게 그 코로나 때 코로나 때 80 넘었었고 그 전에 2008년도에 80이 넘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나라 코스피 빅스가 80, 71.8 이 정도로 변동성이 급등을 했고요. 6,000피까지 치솟았던 코스피는 전쟁 이슈 발발 뒤 하루에도 수백 포인트씩 출렁이는 이 롤러코스터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달 들어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이 사이드카가 4차례 20분간 주식 매매를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크가 2차례나 발동이 됐습니다. 사이드카는 프로그램 호가 일시 효력 정지이고요. 그 다음에 서킷 브레이커는 20분간 아예 주식 매매를 중단시켜버립니다. 코로나 이후 본격화한 2020년 한 해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 사이드카가 7차례 발동됐다는 점을 감안하며 올해는 3월 한 달에만 이미 당시 연간 수준의 불안이 재현된 셈입니다. 야, 그러네요. 이른바 한국판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V코스피도 금융위기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 V코스피, 코스피 200 옵션 가격을 바탕으로 한 달 뒤 지수 변동성을 예측하는 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시장의 불안 심리가 크다는 뜻인데요. 통상 50을 넘으면 극단적인 공포 구간으로 해석이 되는데 지난 4일 80선을 돌파한 뒤에 연일 60선 위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날도 전거래일보다 14.51% 급등한 71.82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동 정세가 진정되기 전까지 국내 증시의 고변동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되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실적 개선 기대가 다시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지만 반대로 긴장이 재차 고조되면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빠르게 확산하는 양상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진단입니다. 정용택 IBK 연구원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와 달리 이번에는 코스피가 6천선을 넘어 조정 압력이 누적된 국면에서 충격이 발생했다면서 지수를 끌어올린 실적 기대는 여전히 유효한 만큼 향후 증시는 중동 정세 변화에 따라 큰 폭의 등락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제 코스피 상승 종목은 이런 4개 그쳤고요. 수혜주로 꼽히던 방산 정유주마저 몇몇을 제외하고는 전방위적인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3.17 내렸고요. 이번 전쟁에서 요격 미사일 천궁2의 성능이 부각되면서 관련 무기 체계를 생산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 시스템, LIG 넥스원은 직전 거래일 나란히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이날은 하나 시스템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참 주식이 똑똑해요, 그죠? 어젯밤에 그렇게 장마감 무렵 물론 약간의 그런 좋은 소식들이 살짝 나오면서 주가도 반등 들어가고 하면서 이 전쟁의 양상이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심각하게 전개되는 듯 했지만 유가가 꺾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다 반영을 하면서 주식시장이 먼저 빠르게 반영을 했을 건데 어제 이런 방산, LIG 넥스원 이런 주식들이 마이너스로 끝났어요. 천궁2 체계에서 LIG 넥스원은 교전 통제소와 요격 미사일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 시스템은 각각 이 발사대와 다기능 레이더를 생산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장 초반 150만 원 선을 회복했지만 이내 하락 전환하면서 지난 6일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했고요. LIG 넥스원도 장중 89만 원까지 올랐으나 결국 4.56% 하락 마감했습니다. 장중 10% 가까이 급등했던 하나 시스템 역시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한 채 2.39%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찾아오셨던 분이 오늘 아까 잠깐만 상담 가능할까요 하면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웜의 신발 찍기 전에 전화를 했더니 어제 그 LIG 넥스원하고 이런 주식 방산 2개 사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서 짧게 먹고 나가려고 들어갔다가 물렸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좀 사실 얘기 듣다가 나중에는 제가 좀 아니 그렇게 뉴스 보면서 짧게 먹고 들어가려고 지금 본인들은 다 그게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뉴스 보면서 그것도 짧게 먹고 나오려고 그러면 그렇게 짧게 먹고 나오는 트레이딩을 되게 잘하시는 분이면 들어갔다가 이거 유가가 빠졌네. 그러면 트레이딩의 원칙에 맞게 또 사고 팔고 손절하고 막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짧게 먹고 들어가려고 들어갔다가 지금 물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참 너무 우리 채밀턴 분은 아니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주식하시면 안 될 것 같다고. 그냥 주식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나, 요거 아무 의미 없다고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고 내일 어떻게 하고 매일매일 제가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없는 거고, 그 주식을 하는 그 자세가 잘못된 거잖아요. 뉴스 보고 짧게, 대부분이 다 주식 그렇게 90%가 주식으로 그 손해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다 뉴스 보고 내가 짧게 먹고 들어가려고 했다가 크게 물리면 속절없이 손 놔버리고 약간 그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런 소탐 대시라는 매매를 왜 하시냐고. 네, 갑자기 또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식은 들어가서 30% 이상은 먹을 수 있겠다 싶은 거 하는 거고요. 네. 저희가 뭐 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목표 전환형 이런 거는 좀 트레이딩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레이싱 펀드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을 잘하는 선수가 트레이딩 하면서도 합니다. 해치 펀드들이나 증권사 프롭 데스크나 이런 진짜 선수들, 선수들은 뭐 트레이딩도 많이 하긴 하지만 내가 선수가 아니면서 그렇게 트레이딩을 하러 들어가면 필패입니다. 필패. 찔끔찔끔 먹고, 늘 말씀드리지만 그거 짧게 먹고 나오려고 했는데요. 그게 3점 먹고 스톱하는 그런 고스톱이라 했잖아요. 3점 먹고 빠져나오고 3점 먹고 스톱하고, 그러다가 내가 피박이나 광박 쓰면서 15점, 20점 잃는 필패의 전략이죠. 승률은 되게 높아요. 3점 먹고 스톱하고 내가 짧게 먹고 나오려고. 승률은 되게 높습니다. 그런데 필패 전략입니다. 자, 두 번째 공격 목표된 데이터 센터. 중동 AI 허브의 전략 비상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글로벌 AI 투자 불확실성, UAE 데이터 센터 등 드론 공습, 해저 핵심 통신망도 공격 노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란과 서방 간 군사 충돌이 중동 국가에서 추진해온 3천억 달러, 이 400조 규모의 인공지능 AI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계획에 지금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 값싼 전력과 막대한 자본을 앞세워서 AI 인프라 허브로 부상하던 걸프 지역이 전쟁의 직접적인 사정권에 들어가면서 글로벌 AI 투자 지형에도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8일 외신 등을 종합하면 미국과 이스라엘에서 이란을 공습한 이후 이란의 보복 대응이 중동 내 비군사 시설로 확대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특히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UAE 내에 있는 아마존 웹 서비스 AWS 데이터 센터 2곳과 바레인 시설 1곳이 타격을 받으면서 AI 인프라 역시 군사 충돌에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일부 AWS 서비스도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고, 불과 일주일 전문까지만 해도 걸프 지역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평가받았습니다. 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바레인 등은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 국부 펀드를 동원해서 AI 산업 투자에 속도를 내어갔고,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단기적으로 반도체 산업에 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고요. UAE 또한 현재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내년까지 엔비디아 AI 반도체 구매에 30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IT 전문 매체인 더 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이들 국가는 데이터 센터와 AI 반도체, 자체 AI 모델 개발 등에 3천억 달러 이상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막대한 이 오일머니가 AI 산업으로 이동하자 글로벌 빅테크 기업도 중동으로 향했고요. 오픈 AI와 XAI,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오라클 등이 현지 기업과 협력해서 대형 데이터 센터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데 값싼 전력과 넓은 토지, 풍부한 투자 자금이 데이터 센터 건설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올해 아부다비에서 가동될 예정인 이 스타게이트 UAE 프로젝트인데 오픈 AI와 오라클이 운영하고 엔비디아의 최신 AI 반도체가 공급되는 이 시설은 미국의 지역에 세워지는 세계 최대 규모 데이터 센터로 주목받았군요. 사우디도 2034년까지 6.6기가와트에 이르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방침이고 일론 머스크의 xAI는 이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현지 기업 휴메인과 협력해서 500메가와트 규모 데이터 센터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구글, MS, 오라클 등도 사우디에서 데이터 센터 건설을 추진 중이거나 계획을 발표한 상태인데 쿠웨이트와 카타르 역시 사우디나 UAE만큼 대규모 계획은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블랙록이나 브룩필드 같은 글로벌 자산 운용사와 협력해서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걸프 지역 전체가 AI 인프라 투자 경쟁에 뛰어드는 분위기인데 하지만 전쟁이 격화되면서 이러한 계획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AWS 데이터 센터 3곳이 드론의 공격을 받으면서 AI 인프라도 군사 충돌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와 해저 케이블 같은 이 물리적 인프라의 취약성이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목되는데 이 호르무즈 해협하고 홍해 해저를 지나는 광 케이블은 석유 수송로와 함께 전 세계 데이터가 오가는 핵심 통로이고요. 이 케이블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디지털 복도의 역할을 하는데 교전 상황에서 파손되거나 표적이 되면 글로벌 인터넷망 전체에 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상 인프라도 안전지대는 아니고요. 최근 UAE 푸자이라의 석유 저장 시설에 요격된 이란 드론 파편이 떨어졌는데 이 지역은 여러 해저 케이블이 집결하는 핵심 통신 허브로 꼽힌다고 합니다. 이에 제시 마커스 리서치 CEO는 걸프 국가들은 핵심 인프라를 어디에 구축할지 다시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했고요. 이번 전쟁이 AI 인프라 투자 전략 자체를 재검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고 요 그림을 보면요. 중동 국가 AI 투자 현황이라고 지금 나오는데 여기가 이란이고 회색으로 표시된 게 이란이고 요 밑에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죠. 네, 여기. 자, 요 반대편에 보면 쿠웨이트. 여기 쿠웨이트가 이라크 바로 옆에 있고 옛날에 1990년에 이라크가 여기 쿠웨이트 침공했었죠. 여기에다가 국가 AI 전략 추진, 구글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 구축 중이었고 여기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가 1,000억 달러 AI 이니셔티브, MS 구글 오라클 데이터 센터 운영하는 게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요 호르무즈 해협 바로 밑에 여기가 UAE네요. 보니까 아랍에미리트가 200메가와트 데이터 센터를 추진 중이었고 또 여기 호르무즈 해협 건너편에 카타르네요. 여기가 카타르네요. 200억 달러 AI 인프라 투자 글로벌 AI 허브를 추진하고 있었군요. 근데 사막 지역이면 데이터 센터가 또 먼지 이거 초미세먼지 이런 거에도 되게 취약한데 뭐 그 정도 방진 시설 정도는 뭐 다 갖출 수 있겠죠. 예, 워낙 이 오일머니가 막대한 돈을 써서 우리 이런 거 다 해줄 수 있으니까 여기 와서 데이터 센터 구축해라. 예, 그래서 많이들 갔는데 이런 이란의 전쟁에 이거 공격 목표가 되면서 네, 중동 AI 허브 전략에 비상등이 켜졌다. 네, 이런 기사였습니다. 자, 요즘은 이제 코스닥에 관심이 많으신데 코스닥 중에서는 아무래도 이 우리나라 바이오
네, 바이오를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오랜만에 바이오 기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병원 제약사 끌고 파트너사 밀고 K3두마차 전략으로 승부를. 자, 이분이 누구신가 봤더니 조병철 연세암병원 교수님이신데, 한국이 글로벌 임상시험대에서 벗어나 연구 성과를 실익으로 바꾸는 자생적 신약 개발 전략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렉나자는 대한민국 신약 최초로 글로벌 블록버스터를 넘어 연매출 10조 원 시대를 예고하며 새 역사를 쓰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다국적 제약사가 선점해온 이 폐암 치료제 시장에서 전체 생존 기간을 10개월 이상 추가 연장하며 임상적 유효성을 입증을 했는데요. 국내 원천 기술로 개발된 신약 후보 물질이 글로벌 시장에서 이 정도 영향력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렉나자가 걸어온 길은 K바이오가 지향해야 할 명확한 성공 방정식인데, 렉나자의 글로벌 임상을 진두지휘하며 세계적 주목을 받은 조병철 연세암병원 폐암센터 교수는 10일 이스트 웨스트 바이오파마 서밋 서울 연사로 나서 이 공식을 알려준다. 자, 조 교수는 행사를 앞두고 진행한 인터뷰에서 렉나자의 결실은 임상과 중개 연구를 맡은 병원과 자본과 개발 의지를 가진 제약사, 글로벌 상업화를 책임지는 파트너사가 하나로 묶인 K 트라이앵글이 작동했기에 가능했다면서, 이젠 이 모델을 국가 차원에서 시스템화하고 전국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조 교수가 제시한 K 트라이앵글은 한국의 신약 후보 물질이 세계 무대에서 결실을 보기 위한 한국형 상생 생태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글로벌 제약사의 참여는 국산 신약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혁신이 글로벌 표준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적인 지렛대라고 얘기했습니다. 국내 병원과 제약사가 신약이라는 엔진을 만든다면 빅파마와 네트워크는 그 엔진을 세계 무대에서 뻗어나가게 하는 터보 역할을 하는 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전략적 생태계는 구체적인 성과로 가치를 증명하고 있는데, 최근 이 조 교수 연구팀은 존슨앤존슨과 벨기에 정부 국부 펀드에서 총 50억 원 규모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수주했고요. 조 교수는 K 트라이앵글의 확산을 위해 나눠주기식 지원이 아닌 거점형 육성이 필수적이라고 단언했고, 암 신약 개발은 소규모 연구실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경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최소 50명에서 60명 이상의 전문 연구진이 결합된 허브가 전국에 대여섯 개는 있어야 중국의 추격을 뿌리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야, 렉나자가 연 10조 매출이 가능하군요. 자, 이란의 신정세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6년 현재 군주제가 아니면서 세습 통치가 이루어지는 독재 국가는 손에 꼽을 정도인데, 아시아에서는 3대 세습에 이어 4대 후계자 공식화 단계에 이른 북한이 대표적이고,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캄보디아가 2대 세습 단계인데, 아프리카에서는 토고와 차드가 부자 세습 중입니다. 기존에 악명 높았던 세습 가문 중에서 시리아의 아사드 가문은 2024년 가봉의 봉고 가문은 2023년에 권좌에서 축출이 됐고요. 이 짧은 리스트에 이란이 추가가 됐습니다. 미국 공습으로 사망한 최고 지도자 라흐바르 알리 하메네이의 후계자의 그의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선출된 건데, 겉으로는 공화국을 표방하는 독재 국가의 세습만큼이나 신정체제인 이란의 세습도 어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이 팔레비 왕조의 세습을 끝장내고 등장한 것이 지금의 신정체제인데, 시아파 성직자이면서 통치자인 라흐바르는 신의 대리인 자격으로 절대 권위와 권력을 독점하고요.
종신직으로 전임이 후임을 지명하지 않고 전임자 사망 후에는 전문가 회의에서 후임을 선출하게 돼 있고요. 교황 사망 후 추기경 선거인단인 콘클라베에서 후임을 뽑는 이 바티칸과 비슷한 시스템입니다. 세속 독재 국가에 비해 지도자의 신성이 중요시되는 체제에서 이번엔 혈육이 그 자리를 승계했으니 자연스럽지 않다. 신이 특정 가문을 편애하는 꼴 아닌가. 초대 라우바르였던 루홀라 호메이니도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호메이니가 사망한 1989년 당시에 후계자 후보에 거론도 되지 않았고요. 세습은 체제 모순이 심한 국가에서 현상 유지를 위해 채택되는 경향이 강한데 기득권 붕괴를 막는 것이 지상 목표인 이 권부 엘리트들은 리더십 성격 변화를 두려워하고 이때 세습은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됩니다. 미국에 항복해서는 내일이 없을 이란 지도부로서는 모스타바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을 것이고 가부장적인 북한에서 10대 소녀가 후계자가 되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이런 선택은 체제를 더 고립시키고 국민의 삶을 고달프게 하겠지만 언제나 눈앞에 권력 유지가 앞서는 법이다. 네, 지금 이란에서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이 하메네이를 중심으로 그 밑에 가신 그룹들, 이 기득권 세력들이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게 바로 그 차남을 선출해서 내가 네 아버지 모시던 충신이니까 나도 계속 끌고 가죠. 이런 거죠. 그래서 참 보면 이 독재 국가에서 살아가는 그 국민들이 참 불쌍한 거죠. 자, 그다음 기사입니다. 올 하락 마감 10거래 일에 26조 던진 외국인, 개미가 33조 받아 방어를 했다. 자, 올해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과 외국인 기관 투자가들은 코스피가 하락할 때마다 엇갈린 반응을 보였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가 향후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순매수했고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대부분 순매도했습니다. 자, 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전날까지 이 코스피가 하락 마감한 일은 총 10거래 일인데 그래요? 올해 들어서 잠깐만 1월, 2월, 3월 20, 한 50일 정도에 하락한 날이 10거래일밖에 워낙 1월, 2월이 뭐 계속 오르기만 했잖아요. 10거래일 정도 되겠네요. 자, 세부적으로는 3월 9일 날 5.96% 빠졌고요. 3월 4일 날 12.05, 그리고 3월 3일 7.24, 뭐 이런 식으로 2월 27일, 2월 13일, 2월 6일, 2월 5일, 2월 2일, 1월 26일, 1월 20일, 1월 달에는 이틀밖에 하락 안 했군요. 자, 특히 개인 투자가들은 하락 마감일 동안 모두 주식을 순매수했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틀째 그때 외국인은 샀는데 요 12% 빠진 날 오히려 개인이 팔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락 마감일 모두 개인이 순매수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개인 투자자들은 해당 날짜 동안 순매수한 총 액수가 이 하락할 때 산 거 다 합치면 33조나 되고요. 반면에 외국인이 26조 9,500억, 한 27조 받았고 기관이 7조 9천억. 근데 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3월 9일 개인 4조 6,242억, 외국인은 3조. 3월 9일? 네, 3월 9일은 그랬죠. 3월 4일 개인이 795억, 외국인 2,300억. 3월 3일 개인이 5조 한 8천억 샀고 외국인은 5조 팔았고요. 그 다음에 2월 27일 개인 얼마 뭐 이렇게 쭉 지금 다 이렇게 샀다는 거죠. 그런데 이 3월 4일 12% 빠진 날 3월 4일에 대한 부분이 3월 4일 자, 개인이 795억, 외국인 2,300억, 기관이 한 6천억 매도.
그렇죠? 3월 4일은 개인이 오히려 매도한 걸로 나오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죠? 이 부분은 나중에 좀 확인을 다시 해봐야 되고요. 그날 외국인이 요때인데 그죠? 외국인이 오히려 한 2조 4천억인가? 오히려 샀고 개인이 팔았었죠. 아무튼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가 하락장에서 주식을 순매수하고 다음날 반등장에서 이를 순매도하는 투자 양상을 보였고, 특히 개인 매수세가 두드러진 이유는 전쟁은 이제 상수에 가깝고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함께 포모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국내외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실적 등을 근거로 올해 상반기 코스피 목표치를 최대 8,000선까지 상향 조정한 바 있죠. 이에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싼값에 살 기회라고 본 것이다. 다만 B2, 빚내서 투자가 점점 과열되고 있는데, 지난 5일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33조 7천억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갈아치웠고요.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위해서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린 뒤 아직까지 갚지 않은 금액입니다. 신용거래 융자는 통상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가 많을수록 늘어나는데, 일정 기간 내에 이를 갚지 못하면 주식은 강제로 청산이 되는데, 특히 급락장에서는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로 이어집니다. 실제 전쟁 여파로 증시가 지난 3, 4일 폭락했던 바로 다음 날 5일 강제로 처분된 주식은 776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2023년 10월 이후 최대로 지난달 27일 76억 원에 약 10배에 달했고요. 이에 금감원은 이날 수석 부원장 주재로 긴급 금융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B2 관련 자금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코스피 상승에 베팅한 개인 투자자의 운명은 유가 향방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문다운 한투연구원은 국제 유가가 배럴당 월 평균 90에서 100달러 수준에서 수개월 지속되면 경기 하방 압력과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이 동시에 커지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고요. 김민근 연구원은 WTI가 배럴당 115달러를 웃돌면 역사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면서, 지금은 공포를 더 키울 때가 아니라 출구를 준비할 때라고 분석했습니다. 공포를 더 키울 때가 아니라 출구를 준비할 때. 윤재성 연구원은 실질적인 호르무즈 봉쇄는 향후 1, 2주간 지속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최근 유가 급등세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당시보다 더 빠른데, 현재 수준의 긴장 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유가는 당시에 기록한 120에서 130선 돌파를 시도할 수 있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자, 다만 전날 기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던 국제 유가가 이란 전쟁이 마무리 수순이라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함께 다시 80달러대로 복귀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쟁이 마무리 수순, The war is very complete 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렌트유는 이날 종가 대비 4.6% 하락한 배럴당 88.42달러에, WTI는 6.56% 하락한 84.94에 각각 거래되면서 모두 배럴당 90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래 패닉일 때는 미디어를 멀리 해야 돼요. 미디어는 훨씬 더 자극적인 얘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를 해야 자꾸 보게 되죠. 완성차 기업 중에서 미래가 가장 밝다. 로봇한 현대차 목표 주가는, 자, 지금 사진은 현대차 그룹이 지난 1월 라스베가스 CES에서 공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입니다. 요 로봇 보고 현대차 주가가 그때 급등했었죠.
현대차가 기존 ICT 중심에서 벗어나서 물리적 세계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이 피지컬 AI를 앞세워서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판을 흔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고, 휴머노이드 로봇과 완전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에 속도를 내며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 지능형 로보틱스 생태계의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하나투자증권은 현대차에 대해서 미래 기술 사업의 주도권 확보 요건을 충분히 충족했다면서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65만 원을 유지했고요.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차의 로봇 상용화 로드맵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가시권에 접어드는데, 오는 8월에 RMAC 로봇 메타플랜트 애플리케이션 센터 가동을 시작으로 숙련 작업자의 시연을 통한 동작 데이터를 수집하고 AI 학습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 연도별 아틀라스 매출액 추정인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그래서 언제부터 매출이 발생하고 수익은 언제 발생하는데 26년, 27년 빌리언 달러니까 요때 28년 되면 거의 1조 정도 매출이 발생한다라고 보고 있네요. 내년에는 한 2,800억, 네, 거의 한 3,000억 정도. 올해는 300억 정도 매출 발생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후 2028년부터 2030년까지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라인에 실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해서 서열 정리 등 단순 조립 작업을 수행하게 할 계획이고요.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막대할 것으로 분석을 하는데, 네, 아틀라스 매출이 32년에는 36억 달러. 야, 한 5조 정도 매출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는 거네요. 6년 뒤에. 자율주행 영역에서도 뚜렷한 성과가 기대되는데, 현대차는 지금 미국 자율주행 기업 웨이모의 6세대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이 탑재된 아이오닉 5 로보택시 양산을 또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율주행 자회사인 모셔널이 올해 말 라스베가스를 시작으로 레벨 4 수준의 로보택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 현대차는 미국 내 자율주행 생태계에서 하드웨어 공급자와 서비스 사업자의 지위를 동시에 누리게 될 전망입니다. 야, 이게 되면 진짜 현대차는 정말 밸류 레벨업이 된다고 봐야 되죠. 이 두 개가 정말 되면, 하나만 이 두 번째 서비스 사업자가 돼도 대단한 건데, 또한 대규모 국내 투자로 미래 사업의 거점도 확고히 다져지고, 지난 2월 발표한 9조 원 규모의 새만금 AI 로봇 수소 클러스터 구축 계획에 따라서 29년까지 GPU 5만 장급의 연산 인프라를 갖춘 AI 데이터 센터와 연 3만 대 규모의 로봇 제조 클러스터 등을 순차적으로 가동할 예정입니다. 김성래 하나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차는 피지컬 AI 데이터 수집 및 가상 검증 기반을 활용하여 로보틱스와 자율주행 상용화 속도를 높이고 있고, 주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 내에서 가장 가시성 높은 미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게임 체인저로 거듭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오늘 원의 심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퇴근길 평화롭고 안전한 퇴근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에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